인공 눈물의 모든 것 다 알려드릴게요. 사실 인공 눈물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약국에서 사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인공 눈물은 성분으로만 보자면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제제가 있고 또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라고 하는 CMC 제제가 있고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 제제 인공 눈물은 병원에서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CMC 제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성분입니다. 사실 두 인공 눈물 전부 다 그냥 뭐 제약 없이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같이 쓰셔도 되는 성분이고요. 뭐 두 성분 중에 어떤 하나가 더 뭐 우수하다 아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아, 그래요? 왠지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가격의 차이는 뭐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 제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점도가 이제 0.1%부터 시작해서 0.15%, 0.18%, 0.3%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성안의 상태에 따라서 좀 맞춤으로 처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본 여행 가면 거기 드럭스토어에서 이제 인공 눈물도 많이 사오시잖아요. 유명하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인공 눈물은 쓰기에 안전한가요? 뭐 일본 여행 준비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 리스트에 그러니까요. 꼭 안약이 필수품. 네. 꼭 들어가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서 뭐 다 리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안약들 몇 개 성분을 봤더니 이제 안약에 뭐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 같은 게 조금 함유되어 있는 안약들이 많이 있었고 시원한 그러니까요. 느낌을 네. 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향이 조금 첨가되어 있는 안약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함유량이 굉장히 소량이고 또 먹는 비타민이 몸에서 다 흡수가 되지 않듯이 그쵸. 안약을 저만했을 때도 그게 얼마나 흡수가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부러 그런 인위적인 향을 넣는 게 사실 눈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공 눈물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네. 인공 눈물 제대로 점안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넣는 게 네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인공 눈물을 포함해서 모든 안약을 넣을 때는 우선적으로 손을 좀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점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먼저 보여드리면 뚜껑을 이렇게 비틀어 짜면은 나오게 돼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들은 게 여기 안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넣기 전에 뭐 한두 방울 떨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또 이렇게 비틀어 짜면서 이렇게 좀 그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울은 좀 버리고 내 눈에 점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먼저 뒤로 젖히고요.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당기면 요 눈에 공간이 생겨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다 이렇게 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벌리다가 눈을 나도 모르게 좀 세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래만 이렇게 당겨서 멀리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잘 점안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맞아요. 이렇게 네. 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옆에서 다 넣으려다 보면은 속눈썹이 분명히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입구가 속눈썹에 닿으면 또 오염이 될 수가 오염이 있겠네요.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럼 점안할 때는 몇 번 정도 넣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인공 눈물 많이 쓰면 내성이 생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어요. 근데 인공 눈물은 많이 쓴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산부들도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안약이고요. 뭐 신생아들도 혹시 필요에 따라서 뭐 씻어내야 되거나 할 때는 이 인공 눈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성안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하루 4회 정도 점안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라식 라섹과 같은 수술 후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후에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또 중등도 이상의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 6회 이상 자주 점안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점안했을 때 선생님 가끔 따끔거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점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번 점안할 때마다 따갑다고 하시면은 성분을 조금 바꿔서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제 히알루론산 제제 사용할 때마다 좀 많이 따가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CMC 제제,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제제를 점안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점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좀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눈이 너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점안을 하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걸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점안을 하거나 점도가 조금 더 높은 인공 눈물 종류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고 제제로 나오는 그런 인공 눈물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윤활유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렌즈 끼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그쵸. 렌즈 네네. 꼈는데 이때 그렇군요. 추천하시는 인공 눈물이 있으실까요? 다만 이제 렌즈 끼시는 분들이 주의해야지 되는 거는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방부제 들어있는 안약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 착용하고 나서 점안을 했을 때 그 방부제들이 렌즈에 침착이 돼서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무방부제 이런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인공 눈물이 아닌 안약들, 뭐 알러지 안약이라든지 항생제 안약 이런 거를 점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렌즈를 빼고 점안을 하시고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렌즈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면 안약 성분이 마찬가지로 렌즈에 침착이 될 수 있어서 렌즈 낀 채로는 꼭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 눈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인공 눈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인공 눈물은 사실 그냥 편하게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만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있어서 눈이 가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차게 점안하면 조금 그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 제조연월이랑 뭐 사용기간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날짜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방부제가 물론 들어있는 안약이긴 하지만 네, 한번 개봉을 하고 나면 무조건 한 달까지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용기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기한 내에는 이렇게 뜯지 않은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회용 인공 눈물도 제조될 때는 사실 개봉하고 12시간까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개봉해서 뚜껑을 꼭 잘 닫은 상태로 서늘한 곳에 보관을 잘 하면은 당일날 뜯은 거는 저녁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 네.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인공 눈물 올바르게 점안하고 올바른 기한 내에 사용하면은 안전한 안약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인공 눈물 점안만으로 호전이 안 되는 건조한 분들은 꼭 안과 와서 체크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